자, 이번에는 이제 그 유형 16번의 함수 극한의 활용인데요. 이 함수 극한의 활용은 거의 학교 시험에 매번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잘 나와요. 뭐 소설형으로 나올지 객관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 유형들을 거의 다 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해가지고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위에 두 점 A좌표는 3,2라는 정보를 줬고요. P좌표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X, Y라는 변수로 돼 있을 뿐이에요. 단 X가 3보다 크다라는 정보만 나와 있고, 자, 전피에서 뭐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 다 그림이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시간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그래프가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식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문제는 한번 꼭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H하고 Q가 표시가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멘트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쫄아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선생님 이거 AQ하고 PQ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극한 어떻게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자, 다시 한 번만.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이게 지금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비율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비율이 극한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다시 요 x 있죠. 요 x가 3을 향해서 간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때 너의 식을 반드시 뭐로 표현해 놔야 되냐면 x로 표현해야 돼요. 극한, 다시 한번 극한에 대해서 x가 3을 향해서 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분수를요 뭐 이상한 문자로 설정해 놓고 그 표현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x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t가 3을 향해서 간다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치시면 그때는 t로 표현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를 보고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P좌표가 아까 X, Y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X, Y라고 쓰지 마시고요. 요 식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무리함수가. 그래서 Y 대신에 있잖아요. 루트 2X 빼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는데 우극한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AQ는 지금 뭐냐면요. 여기를 말하죠. AQ면.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Q는요. 자, 봐봐요. 여기 x값이 3이라고 돼 있고 여기 x값은 x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Q의 길이, 요 길이가 이 x에서 3을 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게 x 빼기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거 PQ. 자, PQ가 뭐냐면 얘예요. 그러면 이 PQ 같은 경우에는 P의 Y값에서 그 다음에 Q의 Y값은 A의 Y값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P의 Y값에서 A의 Y값을 뺀 게 PQ의 길이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루트 여기에서 빼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이에요.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가끔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할 내용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쉬운 겁니다. 쉬운 건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냐?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되는데 막 그때 이런 문제도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의 응용판인데 대충 그려보자면 제가 정확한 그림이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대충 요렇게 돼 있고 원이 요렇게 돼 있고요. 원이 요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원중심이 여기 있고 요렇게 갔었을 때 아닌가? 이거 맞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고 세타는 이걸로 표현하라고 돼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뭐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을 향해서 갔을 때 플러스 막 요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지금 미적분 라인에서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몇 번에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냐면 28, 9번쯤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상하감수의 극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여기 유형 16번에 해당되는 함수의 극한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고3 때 이렇게 어려운 형태를 배워야 돼요. 수능에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102번 정도는요, 수능에서 나오면 너무너무 쉬운 거고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만 자주 등장할 문제인데 선생님 근다고 해서 102번처럼 저렇게 쉽게 나오냐? 실제로 그러지도 않아요. 학교 시험이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이제 오프라인 시간 때 이게 이제 편집된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들을 한번 봐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모아서 만들어진 겁니다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때는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형 16번 제가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문제집도 있다면 이 부분 꼭 찾아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얘기가 딴 데로 했는데 이제 계산을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 녀석 여기 부분요. 요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차를 쓰잖아요. 제곱 뺄 목적으로. 그래서 분자에다가 먼저 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분자에다가 합차로 플러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다 저걸 하는 이유는 제곱 뺄 목적으로. 그래서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지금 요 분모가 지금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냐면 2x 빼기 6이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x가 3을 향해서 가는데 이걸 여기 분모에다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모가 0 되려고 하죠. 절대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대부분 약분된다고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문제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요 3x x 빼기 3과요 분모에 해당되는 2x 빼기 6이라는 녀석이 약분이 되죠. 약분해서 분모는 2만 남는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이제 분자에다 이제 3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6에서 안에서 이제 2를 빼니까요. 4가 아니죠. 2를 빼니까 루트 4가 돼서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식 있죠. 요 물어본 식을요 반드시 요 해당된 문자 x가 3을 향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분수 형태가 반드시 어떻게 x에 관련된 식으로 꼭 쓰여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03번인데요. 아까 102번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유형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의 이 유형은 다 설명할 거예요. 자, 103번 한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x의 제곱, 이제 그래프 옆에 그려져 있고요. 이거 위에 점 P란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점 P를 지나고 직선 OP 여기 지금 이제 원점에서 이제 P까지 지나는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OP하고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직선. 네.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y축과 만나는 이 y좌표, 여기를 지금 FT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를 R좌표라고 하겠습니다. R좌표. 이제 P좌표 있으니까 R좌표로 표현할 거고요. 이게 지금 0,FT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문제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T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그때의 FT 관련된 것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직관으로 푼다고 식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림만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할 거예요. 뭐가 이상할 거냐면 봐봐요. T가 0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이 T가 0을 향해서 간다는 게 요걸 말하는 거야. 점 P의 X값이 T를 담당하는 거니까 저 P의 X값이 0을 향해서 간다. 다시 말해서 점 P가 누굴 향해서 간다? 원점을 향해서 가버려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때의 너의 여기 FT에 관련된
극한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으로 해석해 버리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 버리냐면 P가 0을 향해서 가니까 FT도 0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뭐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꼭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는 조금 약간 야매로 좀 이상하게 가르치던데, 이게 변형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 원칙을 알아야 변형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기부터 먼저 다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디서 이상한 변칙부터 먼저 배워갖고 오면 그거를 못하게 만들게, 학교 시험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수능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공식 못 쓰게 만들게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변형까지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원리 원칙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요, T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FT, 그러니까 FT의 정보를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럼 FT의 정보는 어디 있었냐? 아까 요 빨간색 있었잖아요. 요 빨간색 직선, 요 빨간색 직선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을 찾기 위해서 누구부터 먼저 찾아야 되냐면 요 녹색 직선 있죠, OP. 이 OP에 대한 정보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기울기가 저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자 OP의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 OP의 기울기 같은 경우가, 자, 우리가 이제 X의 증가량 T분의 Y의 증가량 ET 제곱. 자, T 값이 0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해서 ET가 된단 말이에요. 자, OP의 기울기가 ET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PR의 기울기, PR의 기울기는 지금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취하고 역수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치하게 되면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PQ의 기울기 알았기 때문에 PQ래요. PR, 미안합니다. 자, PR의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PR의 직선의 방정식. 왜 우리 이 공식 기억하죠? Y-Y1 M X-X1 기억하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또 이거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때. 자, 여기서 X1과 Y1은 P좌표를 말합니다. 어느 특정 점을 지났었을 때. 그래서 ET 제곱, 기울기는 좀 더 쓰고요. X 빼기 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아까 PR의 기울기는 얘라고 표시가 돼 있었죠. 마이너스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직선 방정식의 Y 절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FT라고 했어요. 그러면 Y 절편이면 X 값 대신에 0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으로 0이 들어가면 됩니다. X가 이제 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Y 혼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Y 혼자 남겨놓으시면 일단 얘부터 먼저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플러스 t 깨지니까 2분의 1만 남겠네요. 자, 그러면 y절편이 ft라고 있기 때문에 자, ft식은 요것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극한을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요렇게. 자, 그러면 t가 0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요, 여기는 이제 0 될 것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남는 건 이 정도만 남겠죠. 정답은 이제 2분의 1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상 하는 소리지만 요식 있지 않습니까? 요식. 예. t로 나왔단 말이에요. t로 나왔어.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식을 뭐에 관련돼서 t에 관한 식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엔 105번입니다. 자, 잘 보십시다.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 P하고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에 있는 원 C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P,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에 중심은 y축에 붙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점 P가 저 라인을 따라서 그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때의 C에 대해서 그
원중심 C에 대해서 지금 Y 좌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기존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 있잖아요. 이 정도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P점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대충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중심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림으로 못 풀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못 풀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게 푸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당되는 P점이 대충 여기 어디쯤인 것 같아요. 이 P점에서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P점이 지금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P점이 왜 이러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자, P점이 여기 이쪽으로 원점을 향해서 쭉 가고 있었을 때 도형의 사이즈도 지금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로 내려오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그 원점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세우지 않고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봐버리면 문제 못 푼다고요. 알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너무 직관으로만 풀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방식이 있긴 있지만 그건 너무 변칙이에요. 일단 기본부터 먼저 익히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원 나오면 뭐 표시를 했습니까? 무조건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뭐라고? 반지름.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지금 착각을 할 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꼭 직각처럼 보여요. 그림이. 근데 C점하고요. P점의 Y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문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린 것 중에서 CP가 지금 길이가 위치가 조금 다른 걸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 딱 그려드리고 여기에서 살짝 P점을 약간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P점이 여기 있을 때 C점이 여기인 형태로 바꿔놓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랬을 때 오프라인 시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나면 무조건 무슨 표시하라고? 반지름 표시하라고. 이렇게. 여기만 반지름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물론 이쪽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뺄게요. 자, 그러면 그럼 어쩌라고요? 반지름 길이 같은 건 알겠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잘 봐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점 P가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 너 중심 C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원점 근처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 P의 X값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T, 이 곡선이 아까 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T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잘 봐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보여드리자면 보십시다. 자, C5의 길이하고 CP의 길이하고 원의 반지름으로서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CP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다른 문자로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는 문자를 한번 도용해 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니까 R이고요. CP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의 좌표를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 0,R이라고 쓰면 돼요. 왜? 아까 제가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P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가지고요. 루트 이렇게 해서 X의 차이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루트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해서 다시 한번 쓰면 R제곱 이쪽 뒤쪽은 바로 루트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가로만 좀 풉시다. 이런 식으로. 깨지고 RT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플러스 R제곱. 그러면 R제곱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T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T제곱으로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T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P점의 X값을 의미하는 거긴 해요. 자, 이게 누굴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T가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0이 된 건 아니에요.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나누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1, 4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R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원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Y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리미트 자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누구에 대해서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T 값이 0을 향해서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너 C의 방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C를 뭐로 표현해야 된다? T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C라는 녀석은 뭡니까? 원중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중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원의 반지름이죠. 자,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을 R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R을 뭘로 표현해야 된다? 이 R을 T에 관련된 식으로 표시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T가 0을 향해서 간다는 말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R 놔둬놓고 이게 이제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 보이시죠? 자, C가 T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지게끔 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만 만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C를 T에 관련된 녀석, C는 아까 R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T에다가 0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관으로 풀지 마세요. 직관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조건 뭐로 풀어야 된다? 요렇게 식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고요. 반드시 요게 어딜 향해서 간다고 나왔었을 때 요 뒤에 있는 녀석을 그거에 관련된 문자 형태의 식으로 바꿔 놓으셔야 극한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106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좀 많이 봐두셔야 돼요. 이 문제 라인이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함수가 재정의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함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줘놓고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게끔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106번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 라인에 비교해서 봤었을 때. 근데 예전부터 이게 수능에 정말 잘 나왔고요. 나왔다 하면은 문제가 30번급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때는 단순히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라 미적분이랑 섞어서 냈기 때문에 번호급이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이 바뀐 수원, 수투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 정의된 함수의 경우에는 되게 시험에서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게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문제 유형 많이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함수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요 그림 못 그린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라인에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 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라든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y는 fx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어떨 때는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y의 절대값이 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fx 전체 절대값이 붙을 때도 있어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거의 끝자락에.
이거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설명 들어가 버리면 최소 못해도 10분 넘어가요. 아무리 빨리 설명해도.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시간대 설명한다고 가정하고요. 참고로 빠르게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x의 절대값이 붙게 되면 y축 대칭 이동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예, 무슨 이제 저한테 오프라인 시간 때 배웠던 학생들은 뭐 그 양의 세상이 음의 세상을 덮는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오프라인 시간 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106번 문제만 풀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x의 절대값이 붙게 되면 y축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세상이 마이너스 세상을 덮고요. y축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으면 x축에 대해서 그 양수 세상이 음수 세상을 덮고 그 다음에 여기 fx 전체 절대값이 붙는 게 지금 현재 위에 나와 있는 이제 계열입니다. 자, 이때는 꺾어서 올라가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삭제 어떻게 하니?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차함수 그리시면 돼요.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자, 그래프 이제 그려 놓으시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예, 요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절대값이 여기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 붙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전체 그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x하고 y의 절대값이 붙은 게 아니라 보니까 함수 여기 우리가 x, fx라고 쓰잖아요. 요 함수 값이 양수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 그래프 여기 지금 점 찍어지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fx 값이 죄다 음수예요. 그 위에 있는 거 x축 위에 있는 것들은 얘는 정상적으로 여기는 정상적인 거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말고 요 밑에 점으로 찍어지는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죄다 음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꺾어서 위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게 이 주어진 형태의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y는 t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y는 t라는 직선이 이 t 값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1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요. 그래서 파란색과 녹색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녹색이 이렇게 여기 맨 상단에 있는 이런 경우, 아니, 맨 밑에서부터 천천히 할까요? 맨 밑에 있는 이런 경우라면 아예 교점이 없다가 여기에는 교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없어요. 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정색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랑 만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교점이 몇 개냐면 여기가 2개예요. 엄마 설명 잘못했네.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올라가야 돼. 여기가 교점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여기 아까 표시 잘못했어요. 이 표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래프에 대해서 교점이었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발생하는 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는요. 교점이 하나, 2개, 3개, 4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번째인데요. 교점이 몇 개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하나, 2개, 3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여기 교점은 여기 다섯 번째인데 여기 교점은 다시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이 첫 번째 라인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없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교점이 2개, 세 번째 라인에서는 교점이 4개였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인에 교점 3개, 다섯 번째 라인에 교점 2개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교점이 2개씩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FT에 대한 정보를 지금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지금 녹색이 y는 t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생각해봐. 여기를 우리가 t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맨 밑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다 되는 거고요. 두
두 번째, 여기 t값이 0이었었을 때 그때의 너의 교점 개수가 몇 개? 2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2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라인,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라인에 걸려버려요. 이게 두 번째 라인.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은 최다 몇 개입니까? 현재 0이에요. 0으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두 번째 t값이 0이 됐었을 때 그때의 그 ft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세 번째 라인. 요 세 번째 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교점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4개인 건 알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4개인 건 알겠어요. 그럼 4개인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4개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네 번째 라인까지가 4개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에 대한 여기 y값을 찾아놨었어야 돼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안 찾아놨네요. 맨 처음에. 그럼 여기에 지금 y값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x값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 t값이 얼마가 됐었을 때 여기가 1이 됐었을 때 이게 지금 네 번째 라인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라인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세 번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림 위에 거 아래고 아래 거 동시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됐었을 때 그때 교점이 지금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되죠. 여기가 갑자기 3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점 개수는 계속해서 2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FT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죠. 다시 한번 요거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어서 올라가면서 밑에서 위로 이 녹색 직선이 훑어서 올라가면서 그 교점을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정의된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다 찾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FT에 대한 직선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간별로 좀 희한하게 돼 있는 이 그래프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찾아 놓으면 이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왜? 자, 이제 보시면 리미트 t가 0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플러스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데 플러스 쪽에서 온다고. 그러면 너의 극한값은 누굴 향해서 간다? 4가 된 상황이죠. 이게 분자가 4겠네요.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분모는 t가 2를 향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를 향해서 가는데 쟤도 플러스 쪽에서 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2분의 4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다시 영상 보시고 리플레이 해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유형은 뭐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